오늘 어, 어, June 9th, 2021 읽기혁명 준 주니어 리딩 클럽 아침 독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페이지는 제목 3번 공부에 풍덩 빠지는 법 챕터 3 공부에 풍덩 빠지는 법 몰입 상태가 되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문장이 외워지고 문제가 쏙쏙 풀리게 돼. 그건 정말 놀라운 기분이야. 공부에 풍덩 빠지는 법. 몰입하면 행복하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날씨가 꽤 덥지. 수업하는 날인가 보구나. 형은 위층에 있으니 올라가 보렴. 시원한 음료 준비해서 얼른 가져다 줄게. 나는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주머니께 꾸벅 인사를 하고는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욕구를 하려고 방 앞에 멈춰 섰는데 문이 빼끔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일부러 이렇게 열어놓은 건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며시 밀고 들여다보니 형이 낮은 탁자 위에 낡은 노트를 펼쳐놓고 무엇인가를 한창 읽고 있었다. 그냥 들어가려다가 왠지 실례가 될 것 같아서 하고 헛기침을 2번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계단을 올라오시던 아주머니가 그런 내 모습을 보셨다. 열린 문 사이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아주머니가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다. 제가 또 저러고 있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지? 아마 저런 채로 한동안 있을 거야. 자, 일단 내려가자. 거실이 제법 시원하단다. 앞뒤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거든. 다락방도 괜찮긴 하지만 이런 날은 아래층이 더 낫지. 나는 잡고 있던 문고리를 설물주 놓은 뒤 아주머니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장반이 차가운 음료수 잔에 투명한 물방울이 송글송글 매달려 있었다. 나는 거실 한쪽에 놓인 차상 앞에 앉아서 아주머니가 주시는 음료수를 받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산들바람을 느끼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여기서 음료수 마시면서 천천히 기다리렴. 형은 좀 더 있어야 내려올 거야. 아까 뭔가 읽고 있었지? 예전부터 무엇인가에 푹 빠지면 아무 불러도 모를 때가 많았단다. 처음엔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정말로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쟤한테 별명 하나를 붙였어. 뭔 줄 아니? 바로 조던이야. 조던이요? 내가 고개를 갸웃거렸더니 아주머니가 장식장 속에 놓인 사진을 가리켰다. 키가 큰 근육질 남자가 한 손에 커다란 공을 들고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시원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한쪽에 휘갈기듯 쓴 사인이 보였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란다. 아, 그런데 형 별명이 왜 조던이에요? 농구를 잘해서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호호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다. 아니, 얘는 농구는 그리 잘하지 못하단다. 테니스는 가끔 치는 것 같다만 말이다. 그 애를 그렇게 부른 건 아이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였어.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할 때 사람들의 목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 네, 푹 빠졌다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클 조던은 워낙 유명한 선수라 그 사람이 자유투를 던지려고 골대 앞에 서면 관중들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질러대곤 했대. 그런데도 집중력이 워낙 강해서 주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경기를 했다는구나.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마이클 조던이 공을 던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 꼭 다른 세상 속에 있는 사람 같다고 말이야. 다른 세상 속이요? 그래, 음, 그때 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바로 몰입이라고 해.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형이 활짝 웃으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엄마, 또 그 이야기 하셨죠? 마이클 조던의 몰입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별명을 저한테 붙이시면 어떻게 해요? 딴 사람들이 웃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형은 기분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형이 미소 띤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마이클 조던이 자신이 몰입했던 순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생각이 멈춘 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대. 음. 그 말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형, 혹시 몰입이라는 게 만화책 볼 때도 해당되나요? 재밌는 걸 읽다 보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게 몰입이야. 대단한데? 시원스러운 형의 대답이 아주머니도 한 말씀 거두셨다. 나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어.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곤 하지. 그런데 그럼 엄마도 조던이에요. 엄마 마이클 조던이니까 줄여서 마마 조던. 하하.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형이 말했다. 꼭 딴 세상 속에 들어갔다는 마이클 조던의 상태를 존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해. 그때 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맞다. 저랑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형이 저한테 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맞아. 내가 단어장을 워낙 집중해서 보고 있길래 혹시 존에 들어간 건 아닌가 궁금했어. 그렇다면 내가 수첩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내 몰입을 방해한 것이니 말이야. 사실 그 존이라는 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빠지고 나면 엄청 힘을 발휘하거든. 어떤 힘인데요? 신기할 정도로 공부가 잘 되게 해주지. 몰입 상태가 되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문장이 외워지고 문제가 쏙쏙 풀리게 돼. 그건 정말 놀라운 기분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요? 형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행복이야. 형이 매번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푹 빠지면 커다란 행복감을 느끼게 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야. 여기 몰입의 순간을 표현한 말이 있어. 형이 낡은 수첩을 펼쳐 나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엔 몇 줄의 문장이 연이어 쓰여 있었다. 글을 쓰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걸 잊고 아주 황홀한 느낌에 빠져 그 일에 손통 사로잡힐 때가 있다. 시가 술술 써지면서 지금 내가 쓰는 말이 더없이 알맞은 표현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 마크 스트랜드. 음. 정말 기분이 좋아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경험을 나는 여러 번 했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손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이때 일어나는 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책스판 앞에 앉아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 손이 저절로 말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어느 체스 선수. 아주 강하고 평온한 느낌이 나를 감싸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더 이상 들지 않아요. 그건 정말 강렬하고 따스한 느낌이에요. 커다란 풍선처럼 부푼 세상을 내 품에 가득 안고 싶어요. 감사한 마음과 아름다운 행복감이 거대한 힘처럼 밀려온답니다. 어느 무용가. 글을 다 읽고 나니 그 사람들이 무척 부러워졌다. 그러다가 문득 정말 공부할 때도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할 때 그렇게 푹 빠져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예.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싱긋 웃으며 물었다. 세명의 벽돌공 이야기를 하니? 세명의 벽돌공이요? 잠자코 계시던 아주머니도 관심을 보이셨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형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명의 벽돌공. 세명의 벽돌공이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 한 벽돌공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벽돌공이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어. 그 사람은 옆에서 일하던 벽돌공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시간당 9달러 30센트 짜리 일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마지막 벽돌공에게 다가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 벽돌공이 대답했다. 네, 저는 지금 세계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답니다. 음, 노력하면 몰입할 수 있다. 형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붓는 사람이 그 일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인 것 같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붓는 사람이
그 일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인 것 같구나. 그러자 형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몰입에 이르는 과정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건 다른 건 어떤 게 있는데요? 내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묻자 형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일단은 몰입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 지금의 너처럼 말이야. 나는 형과 마주보며 쑥스럽게 웃었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껏 북돋워주는 따스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해. 꼭대기가 눈에 보이면 산을 오르기가 좀 더 쉬워지는 법이거든.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마음이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야.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해. 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 그때 형이 말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선택할 땐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것을 고르는 게 좋아. 해야 할 일을 선택할 땐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것을 고르는 게 좋아. 왜요? 일이 쉬우면 자칫 지루해지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기 쉽거든. 평소보다 조금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을 쏟아붓게 되고 그 일과 내가 완벽하게 조화된 몰입의 경험이 가능하지. 그 일과 내가 완벽하게 조화된 몰입의 경험이 가능하지. 아, 그렇구나. 형은 열심히 듣고 있는 나를 향해 활짝 미소를 지었다.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몰입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아. 나 같은 경우엔 되도록 방을 깔끔하게 해두려고 해. 애쓰는 편이야. 그래야 잡생각이 덜 나거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 해야 할 부분의 제목을 대충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푹 빠져들게 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형의 방 풍경을 떠올렸다. 책이 빼곡히 들어찬 책장, 방 한가운데 놓인 낮은 탁자, 둘 다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 방이라면 저절로 공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형이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성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몰입이 좀 더 쉽게 일어나게 돼. 성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확인한다고요? 자신이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자주 느끼면 집중이 훨씬 잘 되거든. 여태까지 형이 말한 걸 다 해내면 누구나 존에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손을 꼽아보았다. 마음을 먹고, 목표를 갖고,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일을 하고, 정돈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자주 성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6가지네요. 맞아,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들었구나. 마음을 먹고 목표를 갖고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일을 하고 정돈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나도 성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6가지네요. 맞아.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들었구나. 이 6가지는 몰입에 이르는 정거장과도 같다. 이 방법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지. 정거장과도 같다. 아주 거창한 것처럼 보여도 익숙하면 하루에 몇 번씩 빠져줄 수도 있거든. 그럴수록 삶의 행복도 늘어가게 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루에 한 가지씩 아는 기쁨을 늘려가는 거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루에 한 가지씩 아는 기쁨을 늘려가는 거야. 형의 말을 들으면서 몰입이라는 게 꼭 공부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았다. 뭘 하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테니 말이다.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던 아주머니가 형에게 넌지시 물으셨다. 무언가에 푹 빠질 수 있다니 무척 매력적이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자 형이 빙그레 웃었다. 부모님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온 미하이라는 박사님이 있었어요. 칙센트 미하이. 몰입에 대해 평생 동안 연구하신 분이지요. 그분이 몰입을 창조할 수 있는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다시 낡은 수첩을 뒤졌다. 아, 여기 있다. 뚜렷함, 현재에 대한 관심, 선택, 믿음, 헌신 이렇게 5가지예요. 뚜렷함. 음. 현재에 대한 관심,
선택, 믿음, 헌신 이렇게 5가지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아주머니와 나는 둘 다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로 뚜렷함이라는 건 부모가 원하는 바를 아이들에게 뚜렷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 것, 무엇을 해내기를 바라는지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지요.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힘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고민하거나 헷갈리지 않고요. 그래서 뚜렷함이 몰입을 창조하는 첫 번째 환경이 되는 거예요. 형은 유심히 듣고 있는 아주머니와 나를 보며 하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형은 두 번째로 현재에 대한 관심이란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부모가 관심을 보이는 걸 말해요. 자녀가 훌륭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목표를 두는 부모들이 많지만 그런 먼 미래에 대한 관심은 자칫 현재 성취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죠. 먼 미래에 대한 관심은 현재 성취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지요. 예를 들어 수학에서 70점을 맞던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80점을 받아왔는데도 그 노력과 성취에 대해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학에서 적어도 90점 이상은 95점 이상은 맞아야 해. 앞으로 점점 문제가 더 어려워질 텐데 겨우 80점이 뭐니 하고요.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의 현재에 관심을 갖고 작은 성취나 그 과정을 함께 나누어주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게 돼요. 부모가 아이들의 현재에 관심을 갖고 작은 성취나 그 과정을 함께 나누어주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게 돼요. 아주머니와 나는 어느새 형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럼 세 번째로 선택이라는 그건 바로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가능성을 아이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걸 말해요. 설사 부모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 해도 그 결과를 아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더 힘을 기울이는 법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는 법이에요. 결과는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종종 몰입의 경험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선택이 몰입을 창조하는 환경이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믿음은 뭔데요? 내 말에 형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믿음이란 아이들이 하는 일을 부모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해. 아이들은 부모의 눈빛을 느끼며 잘한다는 말이 있어. 아이들은 부모의 눈빛을 느끼며 잘한다는 말이 있어. 부모의 시선이 따스하면 아이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지. 운동 경기만 봐도 그렇잖아. 지든 이기든 언제나 믿어주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면 그 선수는 어떤 시합에서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구나. 그럼 헌신이란 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니? 아주머니의 물음에 형이 대답했다.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란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욕심을 버리는 걸 말해요. 부모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안정되고 덜 힘든 일을 하길 바라거든요.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때론 무모하고 실패가 뻔한 일도 해보길 원해요. 그럴 때 부모님의 희생이 필요하지요. 자신을 낮추고 아이들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아이들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좀 더 어려운 일에 몰입할 수 있어요. 마중물을 붓자. 형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몰입에 대한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그리고 몰입이라는 게 다른 걱정 없이 내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자 문득 궁금해졌다. 형, 그런데요. 여태까지 형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 몰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는 여태껏 공부에 몰입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만화책을 볼 때나 프라모델 조립을 할 때를 빼면 몰입이라는 걸 딴 데서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마중물이 필요한 법이거든. 그게 뭔데요? 그러자 형은 내 대답 대신 엉뚱한 걸 물었다. 온몸이 끈적끈적할 만큼 더운 날 뭔가를 당장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풍기나 에어컨 켜놓고 하면 되죠. 하하,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만약 조립할 게 하나도 없다면? 글쎄요.
열린 창을 통해 바깥을 보니 눈부실 만큼 새하얀 햇살이 마당 한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이런 날엔 집을 나가 한 걸음만 움직여도 등에서 땀이 배어날 것 같았다. 그럼 뭐 힘들어도 사러 나가야죠.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야. 네? 뭐가요? 형은 대답 대신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말을 읽기 시작했다. 음, 글쎄요. 일종의 투쟁이라고 할까요?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첫 페이지를 쓰기 위해 일주일 동안 죽어라 매달리기도 하지요.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군요. 무언가 훌륭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몰입이 시작될 때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몰입에 들어가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순수한 고통일 따름이죠.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보며 형이 설명을 했다. 몰입에 이르는 고통에 대해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야. 전문가, 그들만의 법칙이란 책에 나와 있지. 다이슨은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로 책을 몇 번이나 써냈어. 하지만 매번 새 책을 쓸 때마다 책상 앞에 앉기 싫은 감정과 싸워야 한다고 고백했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건 마찬가지야. 미국은 9월이 한 학년이 시작인데 그때 바깥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공부를 하려고 주말에 기숙사 방에 앉아 있으면 몸이 뒤틀릴 지경이야. 뛰쳐나가고 싶어서 말이야. 형의 말에 아주머니도 조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럴 땐 그냥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지 그랬니? 다이슨의 말처럼 견디지 않으면 몰입의 순간도 오지 않으니까요. 집중이 잘 되지 않아도 일단 책을 읽으면서 마중물을 부어보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대신 대답을 해주셨다. 마중물이란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미리 한 바가지 부어놓는 물을 말한단다. 어, 그래야 새 물이 나오거든. 펌프요? 내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형이 수첩을 펼쳐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맞아, 이게 펌프란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는데 예전엔 집집마다 마당에 이런 게 있었어. 이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먹는 물로 썼거든. 내가 그 사진을 신기해하며 들여다보자 형이 말했다. 아까 날씨가 무더워도 프라모델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선다고 했지.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야. 몰입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귀찮고 힘들어도 일단 시작을 해야 해.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거야. 몰입이라는 게 좋긴 한데 막상 경험하려면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의 말이 들려왔다. 몰입으로 가는 길이 쉽진 않지만 무척 매력적이야. 그리고 넌 그 길에 이미 들어서 있어. 제가요?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거든. 넌 이제 몰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거기에 빠져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잖아. 나도 처음에 몰입하는 게 힘들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중물을 떠올렸지. 그래, 조금만 더 견디면 몰입이라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이야. 아마 너도 언젠간 할 수 있을 거야. 아주머니와 형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난 그 집 현관을 나섰다. 우리 집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잠시 벽에 기대어 형이 준 종이를 펼쳐들었다. 종이에는 또박또박 글씨가 숙제로 적혀 있었다. 오늘은 푹 빠져서 이걸 한번 해봐야지.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오늘의 숙제, 마중물 이야기가 재밌었니?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수업이구나. 하루하루 너와 보낸 시간이 늘어날수록 난 참 내가 훌륭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느꼈던 기분 좋은 몰입에 푹 빠져 내가 느꼈던 기분 좋은 몰입에 너도 푹 빠져들 수 있으면 좋겠어. 몰입에 이르는 6개의 정거장 이야기 생각나니? 몰입을 잘하려면 첫째, 몰입을 경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둘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셋째,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일을 고르고, 넷째, 주의를 정돈하면서 몰입을 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다섯째, 자주 성과를 확인하고, 여섯째,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위에 6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루에 하나씩 목표를 골라서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렴. 목표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 뭔가 대단한 것에 몰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 빠져드는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 기억하렴. 작은 몰입이 어,
몰입의 기쁨이 더 큰 행복을 부른다는 걸. 다음 수업 시간에 내가 경험한 몰입의 기쁨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오늘의 목표는 얼마나 이루었나요? 오늘의 목표, 달성 못함, 목표 달성, 플러스 몰입 경험. 해당하는 곳에 체크, 달성 못함, 목표 달성 플러스 몰입 경험. 안녕하세요. 자,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자, 독후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 책 읽었고요. 여러분 책 읽으신 책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원장님부터 네, 체스넛 스트리트 밤나무 길이라는 뜻인데 독후감 나눠주시겠습니다. 원성님 마이크가 음소거 돼 있어요. 마이크가 음소거 돼 있는데 원성? 됐다. 그래서 그 돌리라는 얘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했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지금 처음부터 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하세요. 여기서 돌리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네, 애 친구인 메리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뭐냐 그 어떤 남자애랑 계속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리라는 얘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면 그 뭐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원래 집에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건 다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리가 생각하기엔 걔네들이 너무 유치해 보였어요. 그래요? 우리 원성님은 음,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결혼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모르겠는데. 몰라요. 예수님 어때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지금 이 말하는 이 친구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결혼에 대해서 그런 환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 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결혼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있더라.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하고 또 뭐 할 때는 두 번 기도를 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너무 리얼하고 막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그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인 걸로 생각했다가 이제 해보면 막상 어려우니까 중간에 다 이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결혼은 그래서 누군가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결혼은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결혼하면 선물이 생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선물은 뭘까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결혼을 해보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아봐라 그러면 어,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신기하거든요.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나와서 눈을 또랑또랑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눈 맞추고 그럴 때 그 느끼는 행복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기쁨을 누려볼 수 있으니까 결혼하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평생 살면서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신앙이 있었는데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막 괴롭거든요. 살면 뭐하나, 왜 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 아이들을 잘 이제
이게 잘하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또 손주를 낳으면 또 잘 보고 싶고 막 그런 소망들이 생겨서 허무주의가 싹 사라지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네, 우리 예진님 독후감 나누겠습니다. 저는 정리된 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뉴욕에 살던 도안이라는 친구가 아, 오늘 새 책 읽으셨죠? 참, 무슨 책이었는지 제목 제가 다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무슨 책 읽으셨죠? 정리된 아이요. 정? 정리된 아이요. 아, 정리된 아이? 네, 아니요, 정리된 아이요. 정리된 아이? 아, 정리, 정리. 네, 아,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격리된 아이. 어머, 왜 네, 격리됐을까? 그, 우리나라 책인가요? 네, 네. 최근에 만들어진 책 같은데, 어. 그, 뉴욕에 살던 도안이라는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작년이나 올해 쓰여진 책 같으네요. 네, 어,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인이나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데, 음, 그,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하기에는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랑 음, 아빠랑 음, 연락하기도 좀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친했던 음,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남자가 어디서 자가격리를 하냐고 음, 물어서 도환이는 프레지오 시티라는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도환이 친구인 최준이가 음, 그, 거기 프레지오 시티에 살인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밤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모자를 쓴 다음에 누가 자신을 보거나 들어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칼로 찔러 죽이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겨서 죽인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도한이 입장에서는 되게 찝찝할 것 같고, 겁나겠네. 그리고 조금만 소리 나도 소름 끼칠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요. 음. 아, 거기까지 읽으셨어요? 네. 그쵸. 자가격리 됐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학원생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진 않았는데 이제 접촉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확진자가 되면서 자가격리 경험한 친구들이 몇 명 있죠. 음, 몇 명은 있진 않구나. 한 명 정도 있구나.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집에서도 딱 그 방 안에 혼자만 있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오고. 어, 그래갖고, 밥 먹을 때만 어머니께서 이제 뭐 사다가 안으로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데,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영어만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영화 보고 그다음에 막 답답하니까 머리도 자기가 세면대에서 머리카락 막 자르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가격리. 그리고 자가격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한 사람 그 뭐지? 그 후기 올려준 것도 어디서 봤는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저는 요거 그 6일간의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챕터 3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공부에 풍덩 빠지는 법 그게 이제 몰입인데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세 명의 벽돌공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세 명의 벽돌공 이야기 제가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제 세 명의 벽돌공이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한 벽돌공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벽돌공이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벽돌 쌓고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시간당 9달러 30센트짜리 일을 하고 있어. 이거 최저임금이거든요. 거의. 그냥 최저임금 하고 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붙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저는 지금 세계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벽돌 쌓고 있다. 뭐 돈 얼마짜리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의미를 붙이는 사람은 몰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라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일단 인식을 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성을 쏟아붓는 사람이 그 일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일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몰입하려면 일단 몰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6단계로 그거를 이제 6단계 그 정거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몰입을 할 수가 있대요. 마지막 벽돌공처럼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겠다라는 목표처럼 몰입을 하는데 목표가 그렇게 대단한 거대한 뭐 아주 원대한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어떤 목표를 잡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살짝 어려운 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저희가 테스트를 배울 때는 I+1이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살짝 어려운 거를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게 좋은데 너무 쉬우면 시시해져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우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살짝 어려운 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마음을 먹는 거죠. 몰입하겠다. 두 번째가 목표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주변이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어지러우면 몰입이 잘 안 되고 방해가 되니까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래서 주변에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같이 안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전이 아니라 TV도 이게 PC도 켜놓지 않는 게 좋죠. PC 켜놓으면 유혹이 자꾸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팝업이 되면서 카톡이 자꾸 카톡 오거나 이렇게 뭐가 뜨면 그게 자꾸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성과를 자주 확인하는 것도 좋대요. 내가 어디까지 왔나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정성을 다하면 몰입에 이렇게 잘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몰입을 했을 때 그런 행복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사람이 황홀하다 막 이렇게 느끼고 여러 분야의 사람이 이렇게 몰입했을 때 기분을 다 이제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무용 선수고 어떤 사람은 테스 선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선수고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클 조던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클 조던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제 자유투를 던지려고 이렇게 골대 앞에서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그런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이제 떨리거나 이래서 실수하기가 쉬운데 이때 마이클 조던은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데요. 자기만 혼자서 그렇게 그 골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몸이 저절로 글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몰입의 이제 느낌을.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원성님한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마중물이 뭔지 얘기해 줬죠. 펌프 이야기랑. 원성님 기억나세요? 원성? 마중물이 뭔지 기억나세요? 생각 안 나요? 네. 예진님 마중물 이야기 해줬나요? 생각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수돗물을 탁 틀기나 물이 콸콸 쏟아지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지하수를 펌프로 이렇게 뿜어서 올려서 썼거든요.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면 푹푹 소리가 나면서 물이 올라오는데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옆에 물을 부었다가 한 바스켓 물을 이렇게 부어야지 물이 잘 슉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마중물이 뭔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몰입이 잘 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몰입이 잘 되진 않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중학생 아이는 자기가 몰입했던 시간을 만화책을 볼 때 너무 재밌게 읽어서 누가 불러도 잘 못 들었던 이야기. 엄마는
드라마를 볼 때 몰입을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 그런 것도 몰입이거든요. 드라마 볼 때 이제 잘 무슨 소리, 몇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모르다가 전화벨이 떼르릉 하고 켜고 울리면 깜짝 놀라서 깨는 것처럼 그런 몰입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몰입을 하려면 어떤 일에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만화책 보는 일에 비교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 쨍쨍, 이렇게. 그런데 읽어야 될 책이 아무것도 없다면 먼저 뭘 해야 되겠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만화책을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뜨거운데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몰입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좋아하고. 근데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여기에서는 엄마들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들뿐만 아니라 요거를 자신한테 적용하면 좋은데, 현재의 그 성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먼 미래에 대한 관심은 자칫 현재 성취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 성적에 비유해서 얘기하셨는데, 아이가 수학을 70점 맞다가 어느 날 80점을 맞아왔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어떤 엄마는 어이구 잘했다. 노력해더니 80점 맞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엄마는 현재에 관심을 가져주는 엄마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야, 전교 1등 하려면 100점이나 95점을 맞아야지 80점을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대가 다 돼갔는데 우리 예진님 현재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보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것이 몰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할 거라고 믿어주고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가 안심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마찬가지 안심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을 막 불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쉬운 것 같기도 한 몰입에 대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토크가 나누고 여러분 즐겁게 몰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 내일은 욕심과 긴장을 없애는 법에 대해서 저는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즐거운 독서에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우리 원성님 만나겠네요. 자, 7시까지 책 독서하다가 7시에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독서하세요.